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거침없는 윤석열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이도 거칠게 다룰 거를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도하 언론들이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서 국방과학연구소 ADD로 약칭하죠. ADD가 2월 3일 충청남도 안흥에 가면은 ADD 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무5, 현무5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뭘 들었는가 하면은 해양조사원이 2월 3일부터 4일 사이 이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서해상 해역으로 항행 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걸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북한도 갑자기 쏘게 되면은 우리에 대한 공격이구나 하고 의심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우리도 일본도. 그래서 그들도 미사일이나 또는 자기들이 말하는 우주 발사체를 쏠 때는 그 날아가는 방향으로 항행 금지 또 비행 금지를 선포합니다. 민간 여객기들은 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카오라고 하는 국제 항공 좀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국제 기구에다가 몇 월 며칠부터 언제 사이에는 어느 좌표를 불러주고 그쪽으로 여객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라라 그러고, 자기네 해양조사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좌표를 불러주고 그쪽으로는 배들이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거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때문에 우리 정보기관도 알고 미국도 알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아는 거죠. 미국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미니트맨이라고 하는 ICBM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쏠 겁니다. 탄두는 붙이지 않고 모래를 넣어서 쏘는지 아마 공갈 탄두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 섬에 있는 어떤 섬을 무인도를 맞추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역시 항행 경보, 그쪽으로는 이 날아가는 이 가다가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배들이 가지 마라, 비행기 들어오지 마라, 그걸 발표를 하죠. 어쨌든 우리 해양조사원이 2월 3일부터 4일 사이일 서해상 특정 해역에는 항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무5 미사일을 처음 시험 발사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작년 10월 2일 국군의 날 행사 때 화면에 나왔던 게, 그 대형 화면에 나왔던 게 현무4냐 현무5냐 그런데 현무5다라고 도하 언론이 다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현무5는 우리 누리호가 이제, 누리호는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이라고 약칭되는 데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75톤짜리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4개를 묶어서 1단으로 하고 1개를 2단, 그 다음에 7톤짜리 추력 3단 이렇게 날아가는 우주발사체인데, 제가 항공우주연구원장을 지내신 서울대학교 김승조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었죠. ICBM은 누리호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번에 발사하는 우리 현무5의 그 엔진 부분은 누리호 1단 75톤짜리 4개를 묶어서 1단이라 그랬죠. 75톤짜리 1개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무5는 그 탑재하는 그 탄두가 8톤입니다. 8톤이니까 누리호 엔진은 75톤을 밀어 올릴 수 있거든요. 75톤 엔진을 한 발 가지고 지상에서부터 한 1000km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1000km까지. 이번에 발사하는 현무5는요, 고각 발사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고각 발사가 뭔가 하면 그냥 높이 쏘는 거예요. 하늘로 쭈그라고 위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죠. 옆으로 쏴야 이렇게 멀리 가는데 그렇게 안 쏘고, 이거는 이제 쏴가지고 이게 이제 가면서 엔진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들을 실험하는 거죠. 그걸 보려고 고각 발사를 먼저 합니다. 근데 이게 한 1000km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를 제대로 쏘면은 한 5500km까지. 그러니까
5,500km라 그러면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보다 작은 IRBM입니다. 8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다 그랬는데 보통 핵탄두는 다탄두로 하게 되면 커지죠. 한 10톤 정도 되는데 핵탄두가 10톤, 12톤 정도인데 다탄두인 경우 우리는 제일 핵탄두인데 8톤을 실는다. 우리도 핵탄두를 개발하면은 핵 IRBM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발사하는 이번에 현무5는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 음식점에 가시면 고체 연료 켜놓고 이렇게 설설 끓여주는 음식 해주는 데 있죠. 그것처럼 석유도 아니고 딱딱한 고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체는 그 미사일 내부에 탁 넣어놨다가 발사하면은 불만 붙이면 바로 발사되는 거야. 액체는 발사하기 직전에 주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급작 사격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무5를 발사한다. 이렇게 되면 현무4는 뭐야 궁금해지는데 현무4는 4톤짜리 탄두를 가진 그리고 IRBM이 아닌 M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 미사일은 콜드론치 처음 발사할 때는 불을 뿜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압축 공기로 위로 팍 솟아올라요. 이런 것이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불을 붙이고 쫙 잠수함에서 나오면은 그 위에 있는 물을 통과하다 보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수함에서 나갈 때는 압축 공기로 팍 쏴줍니다. 그런 거 압력 때문에 또 자체 부력도 있겠죠. 확 솟아 오른 다음에 불이 펑 붙어갖고 그 힘으로 날아가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현무5는 발사됩니다. 이렇게 발사되면 무슨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미사일을 발사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쏘는 것도 좋지만은 사일로라 그래서 우리 왜 콩이라든지 이런 곡식을 보관하는 거를 참고로 사일로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미사일을 보관하는 것도 사일로인데 땅을 깊이 파서 땅속에다 딱 해놓습니다. 겉에서 보면 몰라요. 근데 그걸 발사할 때 이게 불을 뿜고 나오게 되면 너무 뜨거워지니까 압축 공기로 팡 쏜 다음에 올라와서 불 팍 날아가는 거죠. 사일로에서 쏠 수도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쓰고.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지금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작년 11월 15일 그 압록강 밑에 평안북도 철산군이 있고 거기 동창리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우리라면은 저기 나로도에 가면 나로 우주센터처럼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를 만들어서 불을 붙여오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로센터나 항우연에서 만든 우주 발사체는 철저하게 민간용으로 쓰고요. 안흥에서 시험하는 ADD 국가연에서 거만 군용으로 쓰는데 얘네들은 동창리에서 한 것도 군용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장난을 치고 있죠. 11월 15일 이 고체 연료 로켓을 만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지상에서 불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동창리에서 한 게 아니라 함경남도 함죽은 마군포에 있는 엔진 시험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시험을 했다. 그래서 주변이 들판이 시커멓게 그을렀다. 네. 화염이 발사된 흔적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북한이 이제 화성 12형을 토대로 15형, 17형에서 ICBM까지 액체 연료를 쓰는 걸 만들었는데 미국의 미니트맨이나 소련의 ICBM은 다 고체 연료죠. 그래서 북한도 지금 고체 연료 ICBM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우리 ADD가 고각으로 현무5 시험 발사를 합니다. 조만간 원래 한 3번, 4번 더 쏠 겁니다. 고각으로 쐈으니까 옆으로도 쏴보고 다양한 실험을 하겠죠. 네. 그리고 작년 12월 30날 우리 ADD에서 고체 연료를 탑재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해서 전 국민을 놀라게 했었죠.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대충 말씀드리면 이번에 현무5를 올린 로켓 그 한 발 가지고 8톤짜리를 발사한다 그랬죠. 그거를 밑에 몇 개, 중간에 몇 개, 또 몇 개 해갖고 4단으로 만들어 쐈던 겁니다. 누리호는 2단이었는데 이건 4단으로.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몇 톤이 되는 정지 위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현무5를 발사를 합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과거 이제 문재인 정권은 뭐 거론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보수 정권들도 앰비기어스가 애매모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력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공개하지 않고 북한이 하는 것만 보도했는데 앰비기어스한 전략을 택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꾸 우리가 약세가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개해 이러는 거죠. 뭐 100% 공개는 아니지만 적당히 공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하고 군비 경쟁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때 통일부 업무보고 때 지난 1월 27일 윤 대통령이 통일은 갑자기 찾을 수 있다. 남쪽이 훨씬 잘 살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되는 게 상식이고 북한이 그렇다면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흡수통일하자는 것이냐라는 시비가 있으니까 권영세 장관이 KBS 라디오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한 후 임계점이 닿을 경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인 것이지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되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에서 시위가 나긴 어렵지만 너무 힘들면 임계점이 도달하면 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북한을 해서 오냐오냐 하는 거를 버리고 이제 거칠게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북한은 이제 2월 8일이 조선인민군 창설 75주년. 이게 조선인민군 창군이 아니고 그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트들을 만들어서 인민혁명군인가 뭐 만들었을 거예요. 빨치산부대. 그 창설 기념일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열병식을 하면서 또 뭐 쏘거나 폼을 잡겠죠. 북한도 이제 지지 않고 맞불을 놓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행동을 하셨어요. 구미,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던 박정희 생가를 방문해서 뭐 지난 유세 때도 많이 방문했는데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2,000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이 맥을 잡아가는 거죠.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를 억제하고 누구를 압박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은 중산층이고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북한을 매우 싫어하는 반공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북한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의지가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북한을 거칠게 다루고 북한하고 군비 경쟁을 하다 보면 북한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런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쟁에 준한 단계까지 긴장을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도 긴장이 되면서 막 움직이다 허둥대다 허점이 보이는 거지. 우리는 맨날 북한한테 얻어터지고 우리는 북한을 안 하니까 북한은 얼마나 편해. 우리만 허둥대고 난리가 나고 남남 갈등이 있는데 북한이 갈등하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제 방향 잡은 것 같아요. 거침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검사를 해갖고 뭐 이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쭈쭈 빼는 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뭐 고등학교 때 호국단장 했다고 하니까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길이 맞다고 봅니다. 거침없는 윤석열. 2019년 2월 달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거칠게 다뤘죠. 노딜 시키면서 너 가 임마 그랬죠. 마찬가지로 너는 삶은 소대가리하고 놀아 임마 하고 뻥뻥 걷어차는 모습 보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윤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갑자기 권 장관이 얘기한 대로 갑자기 북한이 붕괴하거나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거칠게 다루고 군비 경쟁을 해라. 저도 윤 대통령 가는 길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